네, 그래서 세 번째 엘리멘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넘버 이렇게 해서 이 기본 위치가 되겠죠. 기본 주소가 되고 이 주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엘리멘트를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 이 기본 위치에서부터 하나, 두 개, 여기가 이제 시작 위치가 돼서 지금 주어진 자료형만큼의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이제 67이라는 값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변수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변수를 이야기할 때 보면 인티저 그다음에 var 이렇게 하게 되면 인티저 타입의 직별자 var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인티저라는 공간을 인티저 사이즈만큼 4바이트만큼을 메모리 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var 이렇게 해서 이름을 var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공간에다가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10이라고 색을 다르게 보죠. 자, 10이라고 했고요. 이 10에다가 67을 넣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보통은 이렇게 값을 넣는 거를 destructive update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destructive update라고 하고 이제 한글로 만약에 한다면은 보면은 파괴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공간에 값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얘 공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67로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괴적 갱신, destructive update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사실은 우리가 메모리 공간 이렇게 있을 때 이 메모리 공간은 램이죠. 자, 그 램 공간을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램을 사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관리를 하는데 이게 사실 공간인데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일단 하드웨어잖아요. 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전기가 항상 흐릅니다. 자, 전기가 항상 흐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상태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 상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되는 건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데도 계속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67이라고 여기 값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기적 신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통은 이제 그 전자 쪽에서 신호화 시스템 혹은 디지털 회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적 신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destructive update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전기 신호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로 변화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당하지 않은 공간 있죠? 우리가 garbage value라고 했었잖아요. 이 garbage value는 무슨 말이냐? 하드웨어에서 전기를 항상 흐르게 해놨기 때문에 그 전기의 값입니다. 전기 신호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한다, 소멸자라고 했을 때 우리 primitive 타입 잘 생각해 보세요. primitive 타입에 대한 소멸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존재하지 않았냐? 우리 어차피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파괴적인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primitive 타입에서는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변수를 이제 가지고 스코프를 지정해주고 할당을 하고 소멸시키고 할당을 소멸시킬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garbage value라고 하죠. 이 garbage value가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파괴적인 갱신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멸됐다고 해서 뭐 0으로 초기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안에는 값이 들어갈 때 기존에 있었던 값을 지우고 값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냥 뭐 더티빗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곳이다라고 해서 체크만 이렇게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소멸에 대한 얘기고요. 메모리 관리에 대한 얘기고, 이제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을 때는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넘버스라고 되어 있네요. 넘버스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넘버스, 자, 요 넘버스라는 것 자체가 기본 주소라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이 기본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인덱스가 오면은 여기서 0은 첫 번째, 1이면 두 번째 이렇게 접근하고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는 여기 0은 이 인덱스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면 좀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이 첨자 subscript라고 들어가 있는 이 첨자에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베이스 어드레스 그러니까 에서부터 몇 개의 엘리멘트가 있는가. 그래서 0이면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체 처음이고요. 1이면 요 베이스에서부터 하나는 요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플하죠. 자, out of range 오류 이렇게 했는데요. 배열의 영적보다 더 큰 인덱스의 요소에 접근하게 되면 out of range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인티저 어레이에서 2만큼 했으면 엘리멘트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어레이에 2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out of range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보면은 인덱스를 줘가지고 첨자로 배열을 접근하기 하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오류이고요. 자, 배열의 연산 부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의 값과 배열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연산들, 이거는 그냥 값을 가져오는 연산이죠. 자, 그래서 더블 에브리지 해서 인티저 썸에서 보면은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i는 0부터 사이즈만큼, 이 사이즈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즈의 값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이면 0부터 9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넘버스에 0부터 9까지 값을 더하고요. 플러스 이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sum에다가 sum 플러스 numbers의 i, 요 구문하고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tatic cast 해가지고 요 sum이 지금 보면은 인티저였는데 더블형으로 변환시키고 더블형에다가 나누기 사이즈 했으니까 더블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는데, 자, 이렇게 더블형으로 변환시키지 않으면 형변환이라고 하죠. 형변환을 시키지 않으면 인티저 나누기 인티저가 되고 인티저 나누기 인티저는 인티저가 됩니다. 그러면은 소수점이 날아갑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몰리스트, 라지스트 이렇게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포문을 보면은요, 여기가 초기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문, 그 다음에 증가식 이렇게 들어가는데 i는 0 이렇게 초기화해주고
i가 사이즈보다 작거나 아니면 찾았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컨트롤 플로우를 바꾸는 문에서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 이렇게 해주면은 found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만약에 found를 빼면 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갖추게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배열의 요소 값을 바꾸는 연산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배열의 공간에다가 값을 쓰면 10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값이 써지죠.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열의 그 순서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배열의 순서를 바꿀 때는 이제 임시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소를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temp라는 임시 변수를 써가지고 값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환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exclusive or를 사용해서 이제 중간에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도 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exclusive or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exclusive or에다가 값을 어사인 하는데 리스트 3번 리스트의 1번에 3번에다가 리스트의 1번 그다음에 리스트의 1번에다가 리스트의 3번을 이렇게 딱 해주면 지금 보면은 exclusive or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값이 수합이 딱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를 변경하는 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합한다.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교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합을 하는데 이제 수합을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CPU를 사용해서 메모리 공간은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메모리 공간을 사용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요소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건데요. 일단 이 배열의 요소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거는 여러분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배열의 요소라는 것 자체는 배열은 이 말인 자체가 무엇이냐면 용적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 용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할 때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정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컴파일 시간대 메모리가 결정된다 인데요. 요 메모리가 결정된다는 말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그 프로그램이 사용할 메모리의 총량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라는 것은 메모리의 총량이 결정되어져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배열이 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삽입하고 제거를 한다는 말은 보면은 정적으로 새로 할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정적으로 새로 할당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동적으로 할당한다는 얘기인 거죠. 같은 얘기인 거죠. 정적으로 새로 할당한다는 말이 실행 시간에 지금 정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거에서 얼마나 그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 할당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동적으로 할당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배열의 요소 삽입하고 제거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용적 내에서
삽입하는 거, 여기서는 용적 내에서 제거하는 거,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번째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 값들을 하나하나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요, 넘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위치에다가 뭐 값을 넣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삽입 위치 지금 보면은요, 45, 25 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80을 5의 위치에다가 집어넣네요. 네, 삽입 위치 여기 지금 잘못했죠. 5 위치에다가 지금 4하고 5 사이에다 집어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배열의 요소를 중간에다가 값을 추가를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계속 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복잡도로 이야기하면은 빅 O의 n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말은즉슨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배열의 요소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형태로 배열의 요소를 삽입하고 제거할 때 배열의 요소들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빅 O의 n만큼의 그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 n은 문제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될 때 그 문제의 크기만큼 이제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배열의 요소를 옮기는 거, 중간에 이제 요소를 추가한다 했죠. 그 배열의 요소를 많이 옮기면 많이 옮길수록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를 중간에 있는 거를 딱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복사해서 옮겨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옮겨와서 사용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자, 이것도 빅 O의 n만큼의 연산을 수행하게끔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함수 사용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배열을 이제 그 파라미터로 지금 보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로 보낼 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배열의 이름,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본 주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값을 보내는 거예요. 주소값을 넘겨주면 주소값을 받아다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티저의 어레이 타입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인티저의 어레이 타입, 이렇게, 사실 여기에 그 포멀 파라미터로서 이름은 어레이가 아니라 뭐 ARR 이렇게 해도 되고 뭐 VAR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어레이의 타입과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트를 이렇게 비어있는 서브스크립트를 보내가지고 이게 어레이 타입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사이즈 해서 사이즈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배열은 기본 주소라고 했습니다. 다시 써야겠네요. 배열의 이름은 기본 주소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포인터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포인터는 주소죠, 주소. 메모리 주소입니다. 자, 이 기본 주소는 배열의 기본 주소죠. 자, 그러니까 이 기본 주소는 사실 요 주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메모리 주소잖아요. 그 다음에 포인터는 메모리 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요. 메모리 주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 배열을 우리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열의 이름은 특수한 포인터다
혹은 포인터 상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배열의 이름, 배열의 시큐어자는 포인터인데 그 변수의 값을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포인터 상수잖아요. 상수는 값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주소 값이 고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주소 값은 우리가 메모리를 배열을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이만큼 해줬다면 여기 시작 주소 혹은 기본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병렬 배열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하나의 행으로 여러 종류의 값을 표현하는 경우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료형이지만 이제 같은 용적 배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배열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객체 배열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의 인스턴스 있죠. 인스를 배열로 관리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 객체 배열을 사용한다라고만 배우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차원 배열 이렇게 있는데요. 다차원 배열 일반적으로 우리 2차원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를 해서 이제 요소에 접근하는데 2차원 배열을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2차원 배열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미지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가로축을 보면 사실은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을 많이 사용하죠. 자, 흑백 사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2차원 배열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사진이죠. 는 3차원 배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요소에 접근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인티저 스코어스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하는데 5,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열과 5개의 행과 3개의 열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요 서브스크립트를 줘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흑백 사진 이렇게 이해했을 때 2차원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흑백의 명암 값을 가지고 있으면 2차원 배열로 흑백 사진을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 색을 3요소 이렇게 얘기했을 때 RGB라고 하죠.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3차원 배열로 설명을 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축, X축, 가로, 세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R, G, B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3차원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 데이터를 표현한 거를 우리 모니터 화면 픽셀이라고 하죠. 에다가 매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픽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픽처 엘레멘트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의 약자가 픽셀인데 이 픽셀 값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이랑 비슷하게 선언해주고 초기화해주고 요소에 접근해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가로, 세로 이렇게 있고 행과 열로 표현하니까 지금 보면은 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로 맞춰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의 연습은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여러분들 보고 연습을 하면 되겠고요. 호모 문제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11주차 강의가 되겠고요. 제가 이 배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프로그램 실습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동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